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이후 발생한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타 지역 관련 확진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동량이 빈번한 광복절 연휴가 끝난 뒤에 타 지역 관련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까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제 과거 청산 투쟁에서 이끌었던 이금주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회장이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권 주자들이 저마다 엇갈린 광복절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여권의 주자들은 일본의 사죄와 친일 청산을 강조한 반면 야권 주자들은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년 3월에 문을 여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캠텍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광복절 연휴 이틀 동안 광주에서만 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보험회사와 교회발 감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보다 더 우려되는 점은 다른 지역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보험 대리점. 지난 13일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광복절 연휴 동안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광산구에서는 한 교회의 목사 부부가 감염된 데 이어 가족과 가족의 지인 등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와 교회 모두 아직까지 정확한 감염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급증하고 있는 타 지역 관련자는 방역 당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후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310명. 이 가운데 다른 지역과 관련된 확진자가 182명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인들하고 좀 만남을 자제를 해주시고 혹시 만나시더라도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이렇게 방역수칙 범위 이내에서. 지난주 전국 이동량이 전주보다 3.6% 증가한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휴가로 인한 지역 간 이동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에는 더욱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광주와 전남 지역으로 델타 변이가 유입되는 역풍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와 휴가철 이동이 맞물리며 유행이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어 단기간에 유행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복절 연휴가 끝난 뒤에 확산할 수 있는 코로나19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방역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의 한 대형 교회가 광복절을 맞아 계획했던 외부 초청 행사를 취소하면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안디옥교회 측은 어제 밤에 열릴 예정이었던 다른 지역의 목회자 초청 행사가 타 지역 간 초청 교류를 금지한 3단계 거리두기 지침을 어길 가능성이 높다는 방역당국 권고에 따라 이를 취소했습니다. 대신 평소 휴일 저녁에 실시되는 정규 예배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부쩍 선선해진 요즘인데요. 낮 동안에는 더위가 여전합니다. 지난주에 모두 해제됐던 폭염특보, 광주와 담양, 영광을 중심으로 어제 오전을 기해 다시 내려졌고요. 낮 동안에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남해안 지역에서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오늘 오전 중에 5에서 20mm 가량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전 중에는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제 과거 청산 투쟁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이금주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회장이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꿈꿨던 진정한 광복을 위해 후계자들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진선 시사 PD가 보도합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3년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남편이 숨졌을 때 이금주 회장의 나이 24. 그때부터 이금주 회장의 외로운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물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지난 1988년 홀로 태평양 유족회를 꾸려 일본을 상대로 지리한 소송전을 벌였고 국내 정부를 상대로는 특별 가정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부가 끝났어도 우리 개인의 그 청구권은 남아있어야 되죠. 내가 이 돈을 다 해야겠다 하는 그
그런 그녀가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치매를 비롯한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올해 102세의 노 전사는 지금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힘들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이금주 회장을 따라 일본을 상대로 과거사 청산 투쟁을 벌이고 있는 후배들이 그녀를 병문안했습니다. 회장님, 이금주 회장님, 회장님. 비록 완전한 승리를 일궈내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싸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지 3년이 지났지만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은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전개하며 일본과 계속 싸울 수 있는 건 이금주 회장 덕분이라고 후배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분들 울분과 한을 다음 세대로 잊고 기억을 재생시켜서 미래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그 역사를 전승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국회에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근로정신대의 실태를 제대로 좀 조사를 하고 할머니들이 겪고 있는 그런 생활상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계 지원 사업, 의료 지원 사업, 그리고 이후 역사를 제대로 알아가기 위한 그런 기념 사업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치마 저고리를 입은 전사는 비록 병상에 누워 있지만 그녀의 뜻을 이어받은 이들과 국민들은 강제동원의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해 광복 76년이 지난 지금 그녀와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진선입니다.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남아있는 목포 근대 역사거리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광복절 76주년을 맞아 시민들이 직접 무궁화 작품을 만들어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 근대 역사 일관 앞 작은 공원에서 시민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뜨개질을 합니다. 형형색색의 무궁화 수세미와 무궁화 공, 바구니까지 갖가지 공예품이 탄생합니다. 시민들은 일제강점기 역사가 새겨진 목포 근대 역사 거리를 무궁화 공예품으로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8월 15일에 좀 더 알게 되어서 좋고 친구들과 와서 너무 재밌었어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란 주제로 열린 전시회는 광복절 76주년을 맞아 목포 시민들이 직접 기획했습니다.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공예품 제작에도 시민 33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 꽃으로 우리 광복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걸 시작했습니다. 목포 일본 영사관이던 근대 역사 일관에도 가로 160cm, 세로 90cm의 무궁화 광목천 그림 한 폭이 걸렸습니다. 40여 년 동안 무궁화만 그려온 노화가의 작품입니다. 이제 무궁화 축제를 이제 점점 좀 활성화시켜서 1897 개항 문화 거리가 좀 무궁화 축제를 좀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광복절을 전후해 목포 근대 역사 거리를 가득 채운 수많은 무궁화 전시품들은 이달 말까지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제76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경축식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열렸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갖고 자주 독립과 민족정기 선양에 기여한 8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전라남도도 광복절 경축식을 열고 전남 출신 독립운동가 8명과 광복회원 등에게 포상과 표창장 등을 수여했습니다. 여야 대권주자들이 저마다 엇갈린 광복절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광복절 메시지를 통해 과거 청산을 강조했고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애국지사 보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방점을 두는 등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대체로 일본의 사죄와 친일 청산 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SNS에서 나라 정상화의 사명을 강조했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정권 교체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야권 주자들은 일제히 정권 교체 의지를 다졌습니다. 원룸에서 50대 여성이 온몸에 피멍이 든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3시쯤 목포의 한 원룸에서 55살 A씨가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쓰러져 있는 것을 A씨의 딸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가족들의 증언을 토대로 집 주변 CCTV 분석에 나서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사실상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결단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이 지사가 나서면 아버님이 못다 이룬 한반도 평화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 지사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이 한 말을 실천해낼 수 있다는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3월에 문을 여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육과 입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자료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이 진행됩니다. 대학 측은 이와 함께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모의 면접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입니다.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 보호할 전라남도 적극행정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낡은 규제와 불명확한 법령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기 곤란한 공직자들에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업무 추진 방향을 알려주는 등 공직 내 적극행정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또 업무 추진 시에 발생하는 감사나 징계로부터 담당 공직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상반기 도정 우수 제안으로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 인증 처리 기간 단축 등 7건을 선정했습니다.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 인증 처리 기간 단축은 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가 기존의 인증시설이나 농지에서 생산한 상품을 추가로 인증 신청하면 처리 기간을 기존의 넉 달에서 보름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전라남도 공식 누리집에 민간 정원 정보 제공과 자치법규, 예규집 보급 체계를 종이에서 전산 매체로 개선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위에다 소나기까지 기습적으로 내릴 때 가장 고생하는 분들 중 하나가 집배원이죠. 그런데 경북지방우정청에서 집배원 정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MBC 윤영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배원이 계단을 걸어 올라가 벨을 누릅니다. 이름을 부르고 문까지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고객님이 안 계셔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붙이고 내일 다시 방문한다고 안내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집배원이 하루에 배달하는 우편물은 800에서 1000개 정도. 배달뿐 아니라 배달 준비, 마무리까지 해야 하니 1-20분 만에 점심을 때워도 시간은 늘 부족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편지 한 통 배달하는데 2.1초, 등기 28초, 소포는 30.7초가 걸린다는 표준 시간이라는 기준으로 집배원의 업무 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계로 했을 때 똑같은 일정하게 됐을 때 수치로 시간상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올라가 보면은
어떤 변수가 되게 많습니다. 고객님이 나오는 시간 또 되게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르신 있는 경우는 또 많이 늦게 나오고. 집배원을 기계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업무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노사 합의로 이 기준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지방우정청이 최근 43명을 새로 뽑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노조는 퇴직 등으로 72명이 결혼됐다며 같은 수만큼 충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 배치 기준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집배원 여유 인력은 200명이 넘는다는 게 우정청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노조는 코로나19 이후 집배원들의 업무량이 늘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재개발 구역이라든지 늘어나는 구역도 뭐 1인 세대, 이런 세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업무 부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고,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보면은 뭐 택배 물량도 엄청 늘어났을 뿐만 아니고. 경북지방우정청은 최근 3년간 배달이 16.2% 감소했다면서 대신 소포 위탁 배달원은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우체국 본부는 경북지방우정청 앞에서 사실상의 감원을 중단하라며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올해 초 국내 산란계의 30%가 살처분되면서 달걀 값이 오르자 정부가 지난 1월부터 미국산 달걀을 수입하고 있죠. 그런데 정부의 방역 시스템 살처분 결정 과정을 살펴봤더니 일방통행식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수입난 확대 방침에도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충북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 시장에서 7, 8천 원까지 오른 계란 한 판. 6개월 만에 일부 매장에선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알을 낳는 국내 닭의 30% 가까이인 1,700만 마리가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대부분 예방적 살처분됐기 때문입니다. 산발적 감염 양상에도 발생 농가 주변 살처분 기준을 기존 반경 500m에서 3km로 일괄 변경 적용하면서 살처분 규모가 크게 늘어 국내 생산 기반이 붕괴한 겁니다. 멀쩡한 걸 다 묻었으니까 무조건 그 3km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다 묻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살처분 결정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2019년부터 2021년 초까지 열린 20건의 정부 중앙가축 방역심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모두 대면이나 화상회의가 아닌 서면으로만 진행됐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 청취가 아닌 동의, 비동의 여부만 위원들에게 카톡으로 확인했습니다. 반경 3km 살처분이 과도하다는 지역 시도에서 올린 안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상회의라도 해가지고 토론을 좀 합시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살처분 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을 농림부에 냈는데 가축방역심의에서 그런 걸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열리질 않았으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살처분을 강행해야 한다는 정부안은 모두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학계에 있는 한 심의위원도 MBC와 통화해서 바이러스 전문가라도 현장의 방역 정보를 공유해 찬반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세로 대면회의 개최에 어려움, 신속한 결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 현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살처분을 면제하는 농가 질병관리 등급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도 농가 책임 부담이 크다는 여론에 동참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 현재 산란계 병아리값 상승으로 40%에 머무는 재입심률을 높이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조기 지급과 동시에 가격 안정을 위해 미국산 달걀 2억 개를 추가 수입해 한 판당 3,000원대에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추가 수입 방침과 최근 2배 급등한 사료값 상승이 산지의 산란계 재입식을 주저하게 해 추석까지 안정세를 찾기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복군의 서명을 담은 태극기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청사에는 한국광복군 제3지대 2구대에서 활동하던 문웅명 선생이 1946년 부대를 옮기자 동료 대원들이 서명해준 태극기가 이달 말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태극기 원본은 독립기념관에 소장돼 있으며 이번에 전시되는 태극기는 독립기념관의 사용 허가를 받아 확대 복제했습니다. 광주 무형문화재 제8호인 광산 농악 꽹과리 예능 보유자 정득채 선생이 별세했습니다. 1939년 전남 한평에서 태어난 고인은 정동을 상소해 눈에 띄어 가락을 배웠고 92년 광주 무형문화재 제8호 광산 농악 상소의 예능 보유자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매년 정기 발표회와 광주 당산굿, 배움터 교실 개최 등을 통해 후진 양성과 농악을 대내외로 알리는 데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2021 명량대첩축제가 9월 3일부터 사흘 동안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고려해 유튜브 명량대첩축제 TV를 통해 가상현실로 구현한 명량대전,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컨텐츠가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조금은 꺾였죠. 아침 저녁으로는 부쩍 선선해진 요즘인데요. 낮 동안에는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담양, 영광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해안 지역에서는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오늘 오전 중에 5에서 20mm가량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전 중에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1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일교차 8도가량으로 크겠고요. 한낮 기온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24도 보이는 가운데 한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고흥과 여수의 낮 기온은 28도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낮 기온 30도를 밑돌겠습니다. 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 최고 2.5m에서 남해 서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레까지는 더위 속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고요. 금요일 날이 흐려서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